악성 댓글 등에 시달리던 배우 설리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 등으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등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계종의 변화를 이끌 새 기구인 화합과 혁신위가 승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획기적 방안들을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 퇴홍당 성철대종사의 열반 26주기 추모제가 법보종찰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습니다. 한글 창제 이후 처음 간행된 한글 불교경전 해설서 월인석부를 통해 한글 보급 과정에서의 불교의 역할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천태종이 전통 불교의식인 생전예수제를 올해도 총본산 단양 부인사에서 엄수하고 생전예수제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악성 댓글 등에 시달리던 가수 겸 배우 설리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차별과 상대방에 대한 혐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과 혐오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개신교 신자인 60대 남성이 경북 김천 개운사 법당에 난입해 불상을 파손하는 등 회불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손원영 서울기독대학교 신학과 교수는 불교계의 용서를 구한다며 법당 복구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쳤지만 학교 측은 교단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손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손 교수는 학교를 상대로 파면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손 교수의 파면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상대방을 차별하고 혐오감을 드러내는 행위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숱한 여성 혐오 표현과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배우 설리의 죽음도 우리 사회 차별과 혐오 문제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내에 정착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난민 등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행위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일부 종교 집단의 과도한 선교 행위와 공직자들의 특정 종교에 편향된 행위와 발언은 종교 간 상생과 화해 분위기를 깨트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종교라는 것 자체가 대자적으로 이렇게 늘 우리 종교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이제 대상화시켜서 사실은 자기 것을 절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동안 불교를 비롯한 각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종교 간 평화와 이웃 종교에 대한 차별, 성적 취향, 인종과 피부색에 따른 차별 등을 막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계는 동성애 합법화 등을 문제 삼아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고 이를 의식한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까지 겹쳐 법 제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20대 국회 들어서는 차별금지법이 발의조차 되지 않았고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구체적인 실천 행동을 모색하기 위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댔습니다. 실천불교 전국승가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종교 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성평등과 인권 등에 있어 모범이 돼야 할 종교계가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가부장적 남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성소수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라는 게 정말로 이 사회의 인권과 평등과 이러한 가치들을 사실은 앞에서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기도 한데 이 지금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는 이 뒤에서 계속 이렇게 당기는 역할로 지금 상징화되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막기 위해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불교 수도 부산에서 1000명의 스님과 10만 불자가 한자리에 모여 불교도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태민안을 염원하는 대규모 불교축제가 열립니다. 부산 불교문화대축제 조직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부산 시민공원 잔디광장에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불교문화대축제를 봉행합니다. 축제에서는 1000명의 스님이 법석에 오르는 백고자법회가 열리고 부산 시민공원 잔디광장에 강원도 고성 검봉사의 부처님 치아사리를 이윤해 봉안합니다. 이와 함께 부산 장산 원각사의 불무도 시연을 비롯해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펼쳐지고 자비의 백미 10kg들이 5,000포대, 모두 5만 kg을 나누는 자비 나눔 백미 전달 행사도 이어집니다. 주최 측은 행사장에서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불세에 동참하는 기금 약정서도 전달하고 회양 한마당에서는 아이돌 그룹 모모랜드, 더보이즈와 미스트롯 우승자 송가인 씨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조계종의 변화를 이끌 새 기구인 화합과 혁신위가 승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획기적 방안들을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수행풍토 확립과 출가자 감소 대책 등의 난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종단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댄 자리였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지금의 한국 불교는 안정적인 수행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조계 종단의 수행 문화를 정면으로 비판한 이 발언은 화합과 혁신위원회가 오래된 미래 승가 공동체라는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은유와 마음연구소 대표 명법 스님은 수행 문화를 개선하지 않고선 급격한 출가자 감소 추세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관행들은 사실상 보면 굉장히 억압적이고 타율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수행 문화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명법 스님은 종단 구성원이 자유로운 주체가 될 때 승가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년 뒤면 포교당의 상당수가 빈 공간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불교 존립 자체의 위태로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출가자 감소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방이나 시골 사찰을 비워두고 대도시 포교당을 확충하는 경향도 두드러집니다. 수도권 인구가 몰려있다 보니까 불도라고 하는 부산도 굉장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을 이른바 서비스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등의 전향적이고 파격적인 방안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종단 기구가 스님들의 수행과 설법을 보조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서비스 또는 기획센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종무기관이 지금부터 빨리 자꾸 사찰 관리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빨리 스님들을 보조하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구로 빨리 변해야 된다. 그게 지금 그 승가 공동체에 우선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승가 공동체의 위기 요인을 극복하고 미래 불교를 열어갈 방안들이 폭넓은 주제 속에서 다뤄졌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점점 옅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화합하고 혁신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지점이 공동체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화합과 혁신위원회는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종단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이어왔습니다. 논의된 내용은 36대 집행부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총무원장 스님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담는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화합과 혁신위가 내놓고 있는 발전 방안들이 구성원 간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 퇴홍당 성철대종사의 열반 26주기 추모제가 어제 법보종찰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추모제에는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과 주지 현흥 스님을 비롯해 해인 총림 대중 스님들과 문도회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큰 스님의 뜻에 맞게 얼마나 정진해왔는가를 되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저희들도 힘껏 정진에 임하겠습니다만 산중의 여러 어른 스님들과 도반 스님들께서 지도와 편달을 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은 근현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으로 해인 총림 초대 방장과 조계종 종정 등을 역임하며 종단과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으며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정신적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후 처음 선보인 한글 불교경전 해설서, 바로 월인석보인데요. 한글 창제와 보급 과정에서의 불교의 역할과 월인석보 간행의 의미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한글 창제의 역사적 배경과 숨겨진 이야기를 다룬 영화 나란말싸미는 개봉과 동시에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신미대사가 세종을 도와 한글 창제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영화 내용을 둘러싼 갑론을박 속에 영화는 개봉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한글 창제 과정의 역사적 진실과 당시 불교계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규명은 불교계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를 대표하는 학술 개간지 불교평론은 나란말싸미와 신미대사를 주제로 열린 논단을 열어 세종이 창제한 한글의 보급 과정과 불경언에서인 월인석보 간행의 의미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훈민정음과 월인석보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지금 말하는 윈인 전략, 불교에서 말하는 상생의 원리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조선시대에서 지금 시대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걸작품이다. 세종의 둘째 아들인 세조에 의해 1459년 간행된 조선 최초의 한글 대장경 월인석보.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1년도 안 돼 간행된 책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석보상절과 부처님의 진리를 찬탄하는 월인천강지곡을 합편해 탄생한 책입니다. 당시 한글은 유학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장될 운명에 놓였고 이에 왕실과 불교계는 손을 잡고 한글을 사용해 부처님 생애를 정리한 월인석보를 편에 보급했습니다. 왕실과 불교계의 이러한 상생의 움직임은 세조 때 불경 편찬 기구인 간경도감에서 많은 불교경전 언해본과 해설서가 쏟아져 나온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 건국 초기의 기틀을 어떻게 하면 다질까? 그리고 그 불교의 어떤 가피를 입어서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토대를 마련할까? 이런 모든 염원을 담은 일종의 발원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인석보 서문에 나오는 편찬위원 명단을 보면 모두 11명 가운데 신미대사를 포함한 10명이 스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에는 신미대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등장하지 않지만 월인석보에는 자문단으로 신미대사에 대한 기록이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한글 보급과 대중화에 당시 불교계가 많은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으로 평가됩니다. 자문단의 이름은 처음에 해각존자 신미가 이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판선종사 순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김수원과 이다. 훈민정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월인석보에는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자문단으로. 훈민정음으로 된 간행본의 결정판인 월인석보는 우리 한글의 우수성과 조선 초기 불교 문화의 진수를 잘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월인석보가 편찬되면서 한글은 진화와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고 이는 조선 초 왕실과 불교계의 협력과 상생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귀중한 자료로 그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북 안동 봉정사에 외국인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헤센주에 위치한 괴팅엔 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30여 명은 지난 1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체험형 템플스테이에 참가했습니다. Ja, es war sehr entspannt eigentlich. Wir hatten zwar sehr wenig geschlafen, weil wir um 4 Uhr aufstehen mussten für die Zeremonie, aber es war sehr gemütlich und es ist auch ziemlich modern hier. Eigentlich alles, auch die Badanlagen und so sind sehr modern.
독일 고등학생들은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하회마을 등을 둘러보고 안동의 전통 문화도 체험했습니다. 독일 학생들이 우리 그 안동의 봉정사를 찾아준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아마 그것은 유네스코라고 하는 그런 공통의 분모가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 수도원에 있는 학생들이 또 유네스코인 봉정사를 찾아왔다는 그런 부분들로 또 큰 두 번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앞서 미국 미네소타주에 위치한 이다이나 고등학교 학생들도 봉정사를 찾아 한국 사찰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불교 전통무예 선무도의 총본산 경주 골굴사에서 다양한 전통무예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골굴사는 경내 대적광전 앞에서 제17회 전통무예 대회와 선무도 승단 심사를 진행하고 선무도를 비롯해 기천문, 24반 무예, 택견, 무의단공 등 시범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런 대회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전통 무예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이런 전통 무예가 인간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평화롭게 하는 그런 큰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또 전하고 싶고요. 전통무예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골굴사는 오는 26일 서울 조계사에서 선무도 포교 35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천태종이 생전에 자신의 공덕을 닦는 불교의식인 생전예수제를 올해도 전통 방식 그대로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엄수했습니다. 그동안 전통 의례의식의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천태종은 구인사 생전예수제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대표적인 불교 의례의식인 생전예수제가 엄수됐습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생전예수제는 사부대 중 2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죽은 뒤에 지내게 될 제를 살아생전에 미리 치르는 생전예수제는 저승세계, 즉 명부를 다스리는 10명의 왕, 시왕을 초청해 예참하는 것이 핵심으로 야간 설행을 근본으로 합니다. 명부 시왕전에 올리는 제이기 때문에 원래 야간제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밤에. 근데 이게 이제 산업사회 되면서 이제 야간제가 지내기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주간에 주로 행해진 그런 이제 사례가 빈번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천태종에서는 진짜 그 모분에 근거해서 천태종이 원형 그대로 생전예수제를 설행한 원동력은 1970년대부터 법은 범패 등 의례의식 제언을 꾸준히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부터 조사전 건립을 계기로 이제 생전예수제는 천태종 신도들의 철야정진 수행으로 승화됐습니다. 특히 종단 차원의 지원 속에 천태종 생전예수제 보존회가 결성돼 생전예수제 시연과 학술대회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은 한국 불교 고유의 전통 의례인 생전예수제를 온전히 개선하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건수원 호봉스님과 한국 불교 최고의 의장으로 손꼽히는 박송암 스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변충원 스님 등 후학 양성을 하며 수많은 시행의 착오를 거쳐 천태종은 구인사 생전예수제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조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천태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문화재 심사위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생전예수제를 전통 방식 그대로 시연했습니다. 오직 천태종 스님들만으로 원형에 가깝게 생전예수제를 설행해 참회를 근본으로 하는 불교의식 확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제가 참회를 근본으로 하는 어떤 불교 의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꾸준히 지금까지 설행해 왔지만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보존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국가무형문화재로 조금 지정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그 예수제에 대한 어떤 보존과 또 설행에 대한 어떤 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불교 의례는 영산제와 수륙제, 불복장 작법이며 생전예수제는 조계종 강남 봉은사와 태고종 양주 청년사 등도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맞서기 위해 국내 유료방송 산업의 몸집을 키우는 등 자율조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권송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국감 기간 내내 조국 대전에 힘쏟았던 여야는 모처럼 정쟁에서 벗어나 소관 분야 질문에 눈을 돌렸습니다. 우선 국내 유료방송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 결합 심사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입니다. IPTV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공정위가 너무 한쪽 시선에 치우쳐가지고 계속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서 그게 그렇게 국가 전체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생각은 여러 가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의견을 좀 그거는 확고한 그런 방향성을 갖고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려야 될 거라는 게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유료 방송 시장에 대한 정부의 비전이나 플랜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지역성 문제라든가 개별 SO를 어떻게 보호할 건가, 경쟁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의 공습으로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전례 없는 격변기인 만큼 국내 유료방송 산업 구조의 자율 조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의 판단이 늦어지지 않도록 살피는 한편 알뜰폰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마 공정위에서는 여러 건이 이렇게 같이 생기니까 그걸 한꺼번에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 같고요. 아마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5G 장비 보안 문제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멍 샤오윈 한국 화웨이 지사장을 상대로 집중적인 질문 공세를 퍼붓자 최 장관은 현재까지 파악된 문제는 없다라면서도 모든 5G 장비의 보안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발전으로 초래되는 딥페이크와 다크웹 등으로 인한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동영상 등의 문제점도 거론됐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AI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인재 양성 대책을 비롯해 가계 통신비 절감에 대한 정책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넷플릭스의 등장처럼 시장 구도가 빠르게 바뀌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발맞춰 정부의 대응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권송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조선시대 물류의 중심이었던 한강 마포나루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열렸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옛 마포 나루터를 재현한 수변 무대에 새우젓을 가득 실은 황포 돛배가 들어옵니다. 마포고을 원님이 취타대와 함께 나루터에 행차하고 곧이어 흥겨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황포 돛배에 가득 실린 새우젓을 확인한 원님과 주민들은 만선의 기쁨에 축제 한마당을 펼칩니다. 마포나루! 만선구나! 축제는구나! 6.25 전쟁 이전까지 한강 마포나루를 통해
새우젓과 여러 지역의 특산물들을 서울로 실어 나르던 모습이 세월을 거슬러 현대판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처음 시작된 건 지난 2008년. 서울 도화동과 마포동, 용강동 등 옛 마포나루 인근 지역 상인회가 주도하던 복사골 축제를 마포구가 9차원의 행사로 발전시켰습니다. 축제의 백미는 새우젓과 여러 지역의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장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포 새우젓 축제에는 새우젓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는데요. 시중 가격보다 10% 가까이 저렴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제 산지에서 바로 생산해서 가져오니까 이제 우리 오리지널 국산에다가 이제 그런 제품을 신임을 하고 사는 거죠. 뭐 이런 가격도 딴 데보다 이 황태도 샀는데 시장보다 황태가 좋고. 예.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요일인 내일까지 계속되는 새우젓 축제에는 멀티미디어 쇼와 거리 노래방, K-팝 무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함께 펼쳐집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요즘 전국 교구 본사를 순회하며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다음 달 위례 신도시 종교부지에서 모두 9명의 스님들과 함께 천막을 치고 동안거 노천 결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 현직 총무원장 스님들이 주축이 돼버리는 불사와 수행정진이 한국불교 중흥과 제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10월 19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